각국의 선관 위원들 앞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가 제기한 거니까 좀 충격적이죠. 거기서 나온 답은 그거예요. 부정선거를 감시를 해라라고 해서 미리 대비를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됐고요. 부정선거의 실을 말리기 위한 트럼프의 이제 노력이 있을 것이다. 예, 최근에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출장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미국 선거기구협회를 방문한 걸로 네.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출장이었고 그러면 미국 대선도 미국 현지에서 지켜보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갔죠. 그렇군요. 한 2주일 네. 동안 갔었는데 2주일 동안에. 그럼 그 얘기를 예. 국내 상황과 이 비교를 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그 IFS라고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lectoral Systems라고 해서 네. 전 세계에 있는 선관위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공식 선관위들의 모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중앙 선관위도 들어가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까? 아하. 60개국에서 570명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거고. 네. 그다음에 한 사람당 $1,900니까 그 뭐 200만 원이 훨씬 넘는 3일 동안 하는 건데요. 근데 거기에는 왕복 비행료나 뭐 체류하는 데 필요한 호텔료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꽤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긴 합니다. 근데 전 세계 아프리카에서까지 중동 다음에 뭐 이스라엘 다음에 중앙아시아 남미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스웨덴 사람들까지 해서 이제 왔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 대표격으로 이제 그쪽에 앉아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으면서 선거 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흐름, 네. 뭐 돈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이런 이제 연구의 새로운 흐름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하루 동안 그 강의와 토론 시간이 있었고요. 두 번째 날이 바로 11월 5일 선거 대선 당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미국의 선거 제도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죠. 뭐 투표를 안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국제 참관단의 자격으로 그 3군데씩을 골라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이제 배정이 돼서 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를 갔었고 마지막에 이제 클로징 세션에서 마지막 날에는 그날 그 투표가 있은 날 개표가 되는 상황을 앉아서 이제 보는 그런 쇼 같이요. 큰 대형 스크린에 3개를 띄워서 유력한 방송국의 개표 상황을 함께 지켜보는 뭐 이렇게 먹을 거 먹으면서 지켜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선거 결과를 갖고 논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주목할 것은 그 3군데의 투표가 진행되는 곳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그래서 워싱턴의 한 군데, 버지니아에 있는 2군데, 하나는 페어팩스, 알링턴 하는 2군데에 있는 투표가 진행되는데 이제 직접 봤는데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일 처음에 봤던 워싱턴에 있는 투표소, 학교를 빌려서 하는 이제 투표소를 봤는데요. 미국에는 이렇게 뭘 걸어놓지 않고 땅에다 꽂습니다. 팻말 같은 거를. 홍보물이죠. 선거 홍보물. 그래서 해리스, 왈츠, 네? 대통령, 부통령, 정부 통령의 그 이름과 그런 걸 이제 꽂아놓고요.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J.D. 밴스 해서 그걸 또 꽂아놓고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볼 수 있도록 해요. 학교로 들어가는 입구에 꽂아놨다는 다 입구에 건가요? 꽂습니다. 예. 근데 12m까지 거기 안에는 못하게 돼 있으니까요. 타운으로. 네. 이제 그거 빼놓고는 이제 쫙 하고 있는데, 아니, 워싱턴 거기 가보니까 트럼프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스하고 그 왈츠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가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서 보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쑥쑥쑥쑥 들어가길래, 이 사람들에게 그 아이디 검사를 하네요. 우리 같으면 주민등록증 같이 우리는 이제 사진이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런 신분증을 확인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투표지 관리인이죠. 당신 그 신분증 좀 볼까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물어보는 당신이 법을 어기는 게 된다. 일리걸이다. 그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주소와 이름
대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소와 이름은 마음대로 위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면 내가 그 사람이 얼굴이 아닌데 거기에 사는 사람을 알고 내가 와서 이름하고 주소만 대면 되니까요. 백인이 흑인 이름을 대도 되고 흑인이 백인 이름을 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빙성이 없는 거를 그렇게 진행을 다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놀랍다 그랬는데 다음 두 곳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거기에 14개 주 플러스 워싱턴, DC 그 15군데만 포토 아이디를 확인하지 않아요. 물어보질 않습니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봤는데요. 여러분 그 워싱턴 DC에서 이번에 해리스가 몇 퍼센트를 얻었는지 모르시죠? 네. 해리스가 그 신분증 확인 없이 들어간 워싱턴에서 93%를 얻었습니다. 53%가 아니고 93%. 9.3%가 아니고 93%예요. 그러니까 아니 거의 공산국가 같이 해리스만 미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아까 얘기해드린 14개 주 보터 아이디 투표자의 신원을 묻지 않도록 되어 있는 14개 주 플러스 이번에 그 워싱턴 DC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2,100만 명이라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이런 지역에 보내가지고 그냥 주소하고 이름만 대고 아무나 와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민주주의의 종주국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과는 이제 별개로 이런 선진적인 것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투표를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 만년필 같은 거 만년필이 아니고 사인펜 같은 걸로 이렇게 까맣게 칠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투표를 하면 나중에 개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개표를 따로 하지 않아요. 그 투표지를 스캐너라는 투표함에다 집어넣는데 투표함이 접어가지고 집어넣는 게 아니고 스캐너로 쫙 밀어 집어넣으면은 따닥하고 전자적으로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합산이 되고 우리 어디 가면은 영수증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길게 되는 거에 하나씩 전부 다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고 또 전자적으로 남기 때문에 USB가 있어요. USB 다음에 동동 돌린 거 다음에 밑에 있는 투표용지. 그래서 투표가 끝나는 동시에 그 USB를 갖다가 그 선관위에 갖다 주면 전자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누가 모여가지고 하나 둘 세는 게 아니고 금방 나오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부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2개. 두루마리도 2개. 그걸 두루마리도 갖다 놓고 실제 투표용지도 있고 USB도 2개를 갖다 놓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달을 하고 확인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요. 아 이런 게 좀 선진적인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개표를 따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같이. 그래서 개표하면서 뭐 시간이 오래 가고 그러지 않고 투표가 끝나는 순간 날짜 변경선 시간에 따라서 한 뭐 10개 뭐 대여섯 개 주에서 쫙쫙쫙쫙 개표 결과가 나온 50개 주에서 다 통용되는 그 얘기입니까? 지금 그 전자개표 그러니까 전자개표 네. 전자개표는 아니고요. 투표는 이렇게 사인펜으로 하고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다 다 뭐 대통령 누구, 부통령 누구, 뭐 대통령, 부통령이 같이 있죠. 그런 걸 찍고 주지사, 상원의원, 하원의원 다음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헌법적으로 이번에 국민투표를 할 걸 다 하면 그걸 이렇게 집어넣는데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좀 봤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 터치 스크린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빼서 집어넣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투표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개표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으로 세서 하지는 않더라. 예, 그런 거를 이제 알 수 있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미국의 시스템을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한 이틀 정도 보고 오신 거를 우리식의 예컨대 건의를 해봐라라고 하면은 중앙선관위나 아니면 뭐 집권당 대표 쪽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는 어떤 제도를 원용을 하면 좋겠습니까? 미국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뭡니까?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이제 개표를 따로 없애는 것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걸 이제 또 지금도 잘 믿지 않는데 개표도 그냥 기계한테 시키는 거냐. 지금 사전 투표 전자 개표기는 말고 전자 개표기는 거기에 비하면 더 이제 문제가 많은 전자 개표기 시스템은 전제가 많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자들이 직접 넣으면서 개표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는 투표자들이 투표한 것을 투표지를 따로 모아서 그거를 전자 개표기에 돌리고 그걸 다시 세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한국 상황에 옮기기 전에 이 제가 이제 미국에 왜 제가 갔냐면은 멀리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지난 4년 전에 같은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여기서 아무리 목청껏 외쳐도 듣질 않더라고요. 경찰, 검찰, 뭐 법원, 언론, 일반 뭐 시민들이 그냥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이걸 던져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 가서 백악관, 의회, UN,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한 게 뭐냐면 be aware or be next. 조심하고 알아라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안 그러면 너희들이 다음번 희생자가 된다. 이걸 써가지고 제가 하고 백악관 안에 들어가서 NSC 사람들에게 1시간 동안 브리핑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바로 이어서 있었던 11월에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난리를 치는데 사람들은 그걸 다 음모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19개월 전부터 이번에 이제 지나오면서 트럼프가 반드시 다시 들어올 것이다. 다시 들어와서 지난 선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고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을 이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봤어요. 봤더니 지난번에는 뭐 우편 투표, 사전 투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번엔 다 나가서 해라. 하여간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해야지 부정선거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난 4년 동안 있었던 것 때문에 많이 계몽이 됐어요. 많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그 선거 제도를 감시를 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시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앓고 있었던 중병이죠. 부정선거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의 침해를 4년 만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됨으로써 복원이 됐잖아요.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시스템의 복원력, 건강성을 이번에 확인을 이제 했다 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IFS의 회의에서 마지막 세션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가 뭐 민경욱이고 청와대 대변인 9시 뉴스 앵커 국회의원 하다가 다음에 재선을 하려고 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서 떨어졌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의 싸움을 이끌어온 사람들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도 4개를 만들었다. 4개를 만들어서 여기다 올려놨다. 제가 그 IFS 게시판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보라고 그 얘기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당한표죠? 맞습니다. 당한표 첫 번째 건데 마지막 거는 38분짜리 당한표 1시간 30분이 넘는데 38분짜리는 영어로다가 했어요. 영어로 더빙을 했고 4.15뿐만이 아니고 4.10도 함께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넣은 것을 좀 보라고 하고 다음에 나같이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도 바로 어제 당선된 트럼프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고칠 것이라고 생각하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각국의 선관 위원들 앞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가 제기한 거니까 좀 충격적이죠. 그런데 거기서 나온 답은 그거예요. 답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보터 아이디, 투표자들의 신원 확인 부분을 손을 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미국은 다 권력이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 주에서 민주당 출신 주지사,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거기에 이제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 자체에 부정선거를 감시를 해라라고 해서 미리 대비를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됐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정선거에 실을 말리기 위한 뭐 고집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트럼프의 이제 노력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과 관련해서는 자 이게 건의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우리 당신 뭐 부정선거 싸움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냐?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당선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도 부정선거 빨리 고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치유 노력, 부정선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이쪽에서도 동조를 해야 한다는 그 많은 의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바랐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반 시민들이 각성을 하는 겁니다. 네? 부정선거를 뭐 민경욱 뭐 이런 사람들이 떠들어서 아유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부정선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트럼프도 X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어떻게 부정선거로 떨어지냐. 그 부정선거로 떨어졌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게 민경욱이다. 그게 정규재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규재 씨가 민경욱이 저 얘기하는 거 좀 보세요. 글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떨어졌대요. 자기가 그러잖아요. 정규재 선생님 저한테 물을 게 아니고 트럼프가 그러잖아. 자기가 부정선거로 떨어졌다. 그랬죠. 그게 말이 안 된다면 이 사람이 부정선거 이번에 되지도 않았겠죠. 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일론 머스크 같이 X를 사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이렇게 경각심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당선이 안 됐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이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선거 운동 기간에도 나왔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니 미국의 부정선거 증거라는 게 여기 밑에서 가방 꺼내가지고 개표했던 거 또 개표하고 막 이러는 것만 봤는데 한국에 있는 뭐 일장기 투표용지, 화살표 투표용지, 배춧잎 투표용지, 빳빳한 투표용지, 본드 투표용지 이런 거 사전 투표하고 이거 항상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미국의 부정선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기 난리를 치고 바꾸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도 부정선거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민심이 들불같이 좀 일어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자극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 이 도움을 받은 게 없다면 그런 전제 하에서 지금 부인 일 가지고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부인 일은 여기서 계속 도는 거예요. 도는 거라고 블루오션, 레드오션. 아니 딱 털어가지고 여기 얘기하는 부정선거 한번 실체를 보자. 실제로 이런 게 맞는 건지 한번 대토론회를 열어보자. 대수의 법칙이 한국에서는 없는 거냐 이젠. 한국에서 없으면 그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전부 다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서버 한번 까보자.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양정철이는 왜 자기가 대승을 이뤄놓고선 자 입술을 벌벌벌 떨면서 나는 저 선거 결과가 두렵고 무서워서 정계를 은퇴합니다. 다음에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180석 얻었다는데 소리 지르지 않고 이게 그렇죠. 뭐지? 네. 이런 표정이 있었던 거 전부 다 까보자고요. 그래야지 된다. 그런 것에 큰 추진력을 준 것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기쁩니다. 가서 방송을 제가 아마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그 당선되는 거를 계속 생중계를 유튜브를 통해서 현지에서 했었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부정선거 투쟁의 큰 돌파구가 열렸고 더 큰 돌파구를 마련해줄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네,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습니다.
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부정 선거의 대상이 꼭 보수 우파들이 당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보수 우파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꾸 이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의 대상이 된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공화당이니까 왜 민주당 세력에 의해서 저렇게 획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답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지향하는 이념이 더 이제 강하다, 민주적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큰 믿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룰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겉도 갖춰진 것이 우파가 아니냐.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으려는 그런 세력에 대한 민주라는 이름을 가진 급진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외세의 개입입니다. 외세의 개입이라는 게 자유민주 세력이 아닌 중국이나 북한 이런 세력들이 러시아나 그런 세력들이 자신들의 국가의 운명 또 이익에 유리한 사람을 안치고 불리한 사람을 없애기 위한 그러한 기도 속에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팔로우 더 파티라는 게 있었으니까 중공의 개입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거고, 다음에 미국에서도 도미니언 뭐 해서 항상 뭐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 그러잖아요. 너는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지, 너는 중국이 도와주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세, 특히 미국과 그 권력을 다투는 세계의 그 패권을 다투는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쪽에 개입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우파보다는 좌파 쪽에 사람들이 당선되는 게 자기네들 안위에 더 유리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분석이 가능하겠군요. 예, 마지막으로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전 투표의 문제점. 이거와 함께 지금 여론조사가 참 문제다 하는 얘기가 갈수록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명태곤 씨의 지금 스캔들로 그게 더 불이 붙었는데요. 자, 여론조사가 갈수록 더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의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뜻이 있는 우파의 투사들, 돈이 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른 여론조사 기관을 만드십시오. 여론조사 회사를 만들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하던데 폴스터라고 불리는 여론조사 기관의 90%, 대한민국의 경우 90% 이상이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우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론조사가 부정선거의 큰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여론조사가 아니고 여론조성 혹은 더 나아가서 여론조작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몇 퍼센트를 물어보는 대상을 표본 집단을 조작함으로 해서 몇 퍼센트를 유리하고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누구의 경력을 좀 더 길게 하느냐, 하나는 좀 짧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할 수도 있고, 아주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그 표본 집단들이 있으니까 누구는 항상 좌파였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DB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약간 활용해서 악용을 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을 자기네들이 나오는 거를 뭐 5%를 100%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대답할 사람들에게만 물어보는 약간 그 사람들을 더 많이 포함을 시키는 이런 방법 등등을 해서 여론을 조성하거나 조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는 선거법에 의해서 최종 6일간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깜깜이죠. 네. 6일 동안 깜깜이입니다. 그러면 어떤 여론조사들이 있느냐 하면 반드시 한번 지켜보세요. 이 추이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김동원 후보가 이렇게 높은데 그 마지막 6일 되기 전에 하나쯤은 거의 비슷하다든가 이겼다든가 이런 게 이상한 게 하나 튀어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아니 전체적인 흐름은 이랬는데 왜 갑자기 이게 바뀌었어? 근데 6일 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나오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러면 아니 그거 하나 나왔었잖아. 그게 정확한 거지. 이런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상한 걸 마련해 놓는 이상한 저 여론조사를 하나 발표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옳은 조사가 아니죠.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있을 때 어떤 그 입법 노력에 동참을 했었냐 하면은 로 데이터를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이 누구를 했으면 어디에서 누가 무슨 답을 했다는 것을 로 데이터, 예? 이걸 풀어낸 거 말고 0, X, 세모, 이런 거가 있으면 그 로 데이터를 10년 동안 보관해 놓도록 한다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못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봅시다. 그럼 떳떳하면 내놓을 수 있지만 안 그러면 내놓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10년 동안을 로 데이터, 물어본 녹음이라든가 표시한 거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하도록 하자고 했지만 결국은 좌파에서 그걸 동조하지 않아서 입법에 실패했습니다. 그런 것 같이 그런 입법 과정이 필요하고요. 입법 기관을 통한 선거제도 개선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우파의 여론조사 기관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냐 해서 따져볼 수도 있고 그런 거고 다음에 그 좀 중립적인 데에 사람들이 많이 의뢰를 해서 옳은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법 과정 또 우파의 적극적인 참여 해서 여론조사 기관의 이제 중립성을 담보해야 한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들이 볼 때는 여론조사 기관은 부정선거의 가장 큰 도구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 이게 저희들의 우려입니다. 네. 지금 한국에도 상당수 여론조사 업체가 이 왼쪽으로 치우치는 김어준의 꽃인가요? 그렇죠. 대표적이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많이 90% 이상이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일감을 많이 몰아주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예, 참 아주 답답한 게 참 많습니다. 네, 이게 언제나 시정이 될지. 네, 지금 국토본 여전히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계획, 국토본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 국토본이 이제 새로운 물결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대학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의회 차원에 국민에게 다가가서 우리들이 우리의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빌려서 거기 강당에서 많은 교수님과 인천에 있는 많은 애국 시민들 그런 분들이 모여서 부정선거와 관련한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허병기 교수님 또 그 치과 의사 한 분, 또 뭐 변호사, 뭐 저 황교안 대표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전부 다 이야기를 듣고 토론을 하고 교수님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한 서너 시간 동안을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다음에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시의원들께서 전직 시의장까지 해서 그 시의회 건물 안에서 또 토론회가 벌어졌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집회와 시위와는 별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논문도 사람들에게 나눠드리고 많은 그 풀뿌리 단계에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었고요. 이번 같이 이제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미국에 계시는 교포들 말고도 트럼프 새 내각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에게 또 줄이 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우리가 만든 이 다큐멘터리라든가 아니면 보고서가 있어요. 많은 분들 수십 명을 인터뷰를 해서 4.10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한글과 영문으로 만든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도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이 되도록 하고 또 저같이 그 전 세계에 있는 선관위 사람들에게 그 부정선거의 실태가 있다는 것, 그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크게 이제 알리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드는 당이 전 민경욱이 무슨 뭐 크게 앞으로 자리를 좀 차지하고 뭐 출세를 하려고 계속 저렇게
악을 쓰는 모양이다. 이런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제도권 안에서 싸워야지 좀 편한 게 있다. 그게 더 효과적이다. 하다못해 플래카드를 걸더라도 현수막을 국토본에서는 못 겁니다. 다 떼요. 걸 수는 있죠. 그런데 바로 떼요. 네네. 그런데 정당은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예, 정당은 정당에 걸 수 있고 그걸 떼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도권 안에서 우리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당을 지금 창당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창당 각 시도당을 창당을 했어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5군데를 법정사항으로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이제 1,000명씩 한 지역구에 1,000명씩의 이제 당원들을 모으는 단계였는데 그건 말고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는 새로운 창당과 관련해서 새로운 지금 돌파가 또 생겼습니다. 바로 어제 그렇군요. 그런 일이 생겨서 그런 것이 이제 완성. 지금 이제 발표할 단계 뭐 발표를 해도 될 것 같지만 발표할 단계가 아닌데 그게 이제 무르익게 되면 여러분께 창당과 관련된 기쁜 소식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다. 올 연말 정도에는 됩니다. 그게 가시화가 네, 됩니까? 11월이 지나면 아. 예, 어차피 이제 가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발표가 그 저 신당 창당 많은 관심들을 가지실 텐데 지금 가칭으로 생각하는 당명은 뭐가 당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가호호 공명선거당인데 여기 이제 찬반이 엇갈립니다. 가가호호 공명선거당 이름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부정선거 척결당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받아줄 수 없다. 그거는 자기네들 공격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명선거당을 생각을 했고요. 공명선거당 앞에 공명선거당 그러면 중간에 있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가나다라 순서대로 가가호호. 저기가 정해집니다. 정당의 기호가, 기호가. 되도록이면 앞으로 국회의원이 있는 당은 그 순서대로 하고 그렇죠. 없는 데는 기억 니은 가나다라 순서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제일 가가호호. 가가호호 공명선거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공명선거를 합시다. 이런 뜻이 돼서 가가호호 공명선거당이 되고 줄이면 공명선거당 혹은 공선당이 될 수 있는데 그 당의 이름조차도 지금 새로운 제로 베이스에서 처음부터 다시 더 좋은 것은 없을까? 귀에 더 아니 지난 총선 때 가가호당으로 비례대표 그거를 했었죠. 참여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창당을 한 게 아닌가요? 그때는 대한당이라고 있었어요. 기독교와 관련된 대한당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들이 창당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접근을 해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당과 함께 가자. 그래서 당의 이름이 더 길었죠.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원래 있었던 대한당과 합치니까. 합쳐서. 근데 이제 대한당에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부정선거 때문에 무슨 법적인 제재가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 이래서 다시 이제 갈라서서 우리들이 홀로서기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창당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뭐 몇 가지 질문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휙 지나갔습니다. 네, 오랜만에 모셨는데 글쎄요, 저도 그 동안에 또 총선 후보로서 아까 얘기했듯이 당일 투표에서는 이기고 사전 투표에서 더 많은 차이로 져서 결국 이제 낙선을 한 청주 흥덕 얘기를 중간에 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52군데 이거는 비단 뭐 52군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것이 앞으로도 지속이 돼서 우리 자유우파 보수우파 세력의 크나큰 지금 함정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의미에서 이 대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